들 차리시고. 녹화 눌렀어? 자, 이제 확률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건의 독립. 독립사건이라는 말을 씁니다. 독립사건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주사위를 앞에서 던졌어.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질 때 앞에서 어떤 숫자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 다음 주사위를 던질 때 확률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앞에서 100번을 던졌는데 100번이 다 1이 나왔어. 그럼 101번째 던질 때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에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얘네들 우리가 독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독립. 그래서 앞에 일어난 일이 뒤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그걸 우리가 두 사건을 각각을 독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A가 일어나는 일과 B가 일어나는 일이 상관이 없다. 그때 우리가 독립이라고 한다. 라고는 하지만 자, 이거를 우리가 상황만 놓고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그 상황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숫자로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사건의 독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의는 P, B는 P, B, 바, A. B, 바, A의 여집합. 이게 뭔 소리냐면 말로 풀어줄게요.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확률은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게 어떤 집합이냐 알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식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식이 나오면 얘는 독립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유추할 수 있냐? A와 B가 독립이면 P, A 교집합 B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A 곱하기 P, B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 B가 독립이면 A의 여집합과 B도 독립이에요. 마찬가지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이야. 또 하나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독립이에요. 독립이면 여집합이든 아니든 걔랑은 무조건 독립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걸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보여주면 주사위가 있어요. 주사위. 주사위를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다음 홀수의 눈이 나오는 거, 소수의 눈이 나오는 거,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해서 짝수가 나오는 걸 A, 홀수가 나오는 걸 B, 소수가 나오는 걸 C, 이 이하는 D라고 해보자. 그럼 각각의 두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짝수가 나오는 사건과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 연관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A하고 B가 의미상으로는 독립인데 이게 과연 독립이 될까 하는 거야. 그러면 식으로 볼게요. 짝수가 나오는 사건의 확률. 얘는 확률이 2분의 1이고 홀수도 2분의 1, 소수도 2분의 1, 2, 3, 5 이렇게 세 개가 있으니까 이 이하가 나오는 건 3분의 1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보자. 짝수면서 동시에 홀수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봐. 얘네 둘이 곱한 게 얘랑 같아요? 같지가 않지. 그럼 얘는 독립이 아닌 거예요. 이해됩니까? 상황상 서로 관련이 없지만 얘는 심지어 동시에 일어나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독립이 아닌 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두 번째, A 교집합 C를 볼게요. 짝수면서 소수인 거 뭐 있어요? 2 하나밖에 없지. 짝수면서 동시에 소수를 만족하는 애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애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얘네들이 곱한다고 해서 6분의 1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럼 얘는 독립이 아닌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 얘를 보자. 짝수면서 2 이하인 거 2 하나 있지? 걔는 6분의 1의 확률을 갖습니다. 근데 얘는 보니까 얘네 둘이 곱하면 6분의 1이 나와. 그 말은 짝수인 것과 2 이하가 나오는 거 얘네 둘은 독립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 밖에 나머지 독립인 것과 종속인 걸로 나누는데 독립이 아니면 전부 다 종속이라고 불러요. 그럼 의미를 다시 파악을 해보면 주사위를 한 번만 던지지. 한 번만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왔다라고 치자. 그럼 홀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짝수의 눈이 나왔으면 얘가 동시에 홀수일 확률은 없는 거야. 그럼 앞에가 짝수든 짝수가 아니든 결국에는 짝수일 때는 영향을 받아. 아니어도 영향을 받아. 홀수인 애는. 이해돼요? 그런 의미에서 독립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뭐냐면 앞에가 짝수든 홀수든 동시에 2 이하가 나오려면 걔네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짝수가 나와도 확률이 똑같고 홀수가 나와도 확률이 똑같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런 의미를 갖는 건데 사실 문제를 읽다 보면 그게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식을 통해서 알아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비교집합 C를 봅시다. 홀수면서 소수인 거 3하고 5 두 가지가 있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얘는 3분의 1이에요. 그럼 얘는 둘이 곱한다고 3분의 1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얘도 아닌 거야. 그럼 B하고 D를 보자. 얘네들을 봤더니 홀수면서 2보다 작거나 같은 애 1 하나 있어서 6분의 1이야. 얘는 이거 둘이 곱하면 아 나오네. 그치? 그럼 홀수인 것과 2 이하인 건 서로 독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 마지막 거 C하고 D를 봅시다. 2 이하의 소수 하나밖에 없지. 2 하나밖에 없잖아요. 걔도 6분의 1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얘네 둘은 독립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얘네는 독립이 되지만 나머지는 독립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엔 찾을 때는 식을 통해서 찾으시면 돼요. 이 노란색으로 쓴 게 원래 정의는 위에 거지만 사용을 많이 하는 건 밑에 거예요. 얘네들이 독립이니까 곱한다. 얘네들이 곱해서 교집합을 찾았으니까 얘네들은 독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시행을 하는데 여러 번의 시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사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던진 거나 아니면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고 확인하고 넣고 또다시 꺼내서 확인하고 넣고 그러면 앞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든 뒤에 시행하는 거에 뭐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안 끼쳐요. 그치? 앞에서 뭐 조건을 만족하든 안 하든 뒤에는 결국에는 똑같아. 그런 애들을 우리가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걸 독립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말을 쓰는데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합니다. n번 시행, n번. n회 시행을 하는데 이 중에 r번 아니지 n의 시행을 할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 이렇게 될 거고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Q가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일어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1에서 P를 빼내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냐 조건 하나에 대해서 시행을 했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냐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두 가지 중에 일어날 확률이 P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Q야. 그럼 N번을 시행을 했다? 그럼 어디에서 일어날지를 알아요, 몰라요? 몇 번째에서 이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지. 그럼 모든 걸 다 상정을 해놓고 싹 다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n번 시행 중에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요만큼인데 그 중에 r번 일어날 확률은 하고 보면 n개 중에 r번을 택합니다. 뭔 소리야? n회 시행을 했어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있겠지만 그 중에 r개를 택해서 걔네들은 일어났어. 나머지는 일어나지 않았어. 그럼 모든 경우가 다 나오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일어나는 확률을 곱해줘야 돼. r번. 그래서 걔네들은 다 P라는 확률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는 다 뭐가 나와요? Q라는 확률로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가지수만큼 이 n번 시행에서 r번 일어나는 가지수가 되는 거고 그때의 확률은 일어나는 애들 밑에는 다 P 일어나지 않는 애들 밑에는 다 Q 걔네를 싹 곱해야 그 확률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가지수가 NCR 가지수만큼 있기 때문에 곱해주는 겁니다. 승민아 영어 단어도 안 내고 수학 시간에 잠만 자고 언제 공부할 거야? 정신 차려. 됐어요? 이렇게 해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보면 되는데 쟤를 잘 기억하세요. 뒤에 가면 우리 이항분포라고 하면서 제가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알겠죠? 네, 114페이지예요. A와 B는 서로 독립이고 PA가 3분의 2고 PA 교집합 B가 6분의 1이야.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A 교집합 B라는 애는 PA 곱하기 PB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독립이라고 하니까. 간단하죠. 그래서 PB는 B라는 애는 얘가 3분의 2니까 얘 곱해서 6분의 1 되려면 4분의 1 나오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 합집합 B라고 하면 3분의 2 더하기 4분의 1 빼기 6분의 1 A랑 B를 더하고 교집합을 빼면 합집합의 확률이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앞에서 배운 거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117페이지 보세요.
수직선 위에 점 P가 있습니다. 하나의 주사위를 던져서 다음을 시행을 합니다.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면 P를 1만큼 이동을 하고 약수가 아니면 P를 이동시키지 않는다. 시행을 몇 번 해요? 4번을 해요. 4번. 됐지? 4번 중에 2 이상이 되려면 2번이 되거나 3번 나오거나 4번 나와야 된다. 맞아요? 전체는 0번부터 4번까지가 있어. 그럼 여기서는 그냥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이냐면 내가 하나도 안 나온 것과 한 번 나온 걸 구해서 1에서 빼도 되고 아니면 그냥 2번, 3번, 4번 계산 몇 번 하고 덜 다 더해도 돼요. 시간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저런 정도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냥 2번, 3번, 4번을 구해봅시다. 자,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6의 약수 1, 2, 3, 6 몇 개? 4개. 6개 중에 4개니까 3분의 2의 확률을 가져요. 맞습니까? 그러면 2번 일어날 확률은 4개 중에 4번 시행 중에 2번은 3분의 2의 확률을 가질 거고 나머지 2번은 3분의 1의 확률로 안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다음 더하기 4번 중에 3번이 3분의 2의 확률로 나올 거고 나머지 한 분은 3분의 1의 확률로 안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고 더하기 4번 중에 4번 다 3분의 2의 확률로 6의 약수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2번, 얘가 3번, 얘가 4번.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걸 계산해주면 3의 4제곱 81분의 4, 6의 24 더하기 마찬가지 81분의 84, 32 더하기 81분의 16 요거 계산하면 81분의 얼마니? 40, 72 9로 나누면 9분의 8 이렇게 돼요. 이해됐습니까? 됐죠?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바로 옆 페이지에 118페이지에 1번 어? 50분? 오늘도 조금 일찍 끝나긴 하겠네요. 뒤에 문제를 두 개를 더 볼 거긴 한데 다 쓸 것 같진 않아요. 자, 하나의 주사위를 5번 던져서 나오는 5눈의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 5눈의 수의 곱이 짝수래요. 그러려면 바꿔 얘기를 하면 5번 중에 적어도 한 번은 짝수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적어도 한 번 짝수가 등장한다. 그 말은 바꿔 얘기 다시 찾아보면 모두 홀수가 나오는 거에 반대가 되는 거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1에서 모두 홀수가 나오는 것만 하나 빼주면 된다. 됐습니까? 모두 홀수가 나오는 거 5번 던졌대요. 5번을 시행하는데 5번 다 뭐가 나와? 홀수. 주사위가 홀수가 나오려면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요게 5번 나온대요. 그래서 32분의 1의 확률로 5번 다 홀수가 나오더라. 그러면 32분의 31이 되면 돼요.
정신 차려! 그만 자고. 됐습니까? 간단해요. 그 밑에 거 보세요. 자, 이번엔 동전 던져요. 동전 던지는데, 한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점. 뒷면이 나오면 1점을 얻는다. 5번 해서 얻은 점수의 합이 6 이하랍니다. 됐어요? 그러면 앞면이 몇 번 나오고 뒷면이 몇 번 나와야 될까? 앞면 5번, 앞면 4번. 6 이하래요. 단순하게 생각해요. 일단 던지면 1점은 무조건 확보지. 앞면이면 1점을 추가로 얻어요. 맞아? 그럼 몇 번 던졌어? 5번 던졌어. 그러면 일단 5점 확보지. 맞아? 그러면 6 이하가 되려면 한 번만 나오거나 아예 안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5번을 던졌을 때 아예 안 나와. 누가? 앞면이. 그럼 뒷면만 계산하면 돼요. 그치? 그 다음 5번 던져서 한 번은 앞면, 나머지 4번은 뒷면, 요렇게 계산해서 더해주면 6 이하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상황 판단을 빨리 하고 얘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빨리 골라야 계산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됐죠? 자, 이건 숙제예요.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푸는데. 이거는 이따가 자습할 때 한 번씩 풀어보시고. 자, 앞으로 좀 넘어갈게요. 시간이 되면 풀어보려고 했던 게 있습니다. 104페이지. 자, 요걸 볼 거예요. 식문화 체험의 날, 어느 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길어요. 일단 문제가 깁니다. 이런 애들은 문제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 파악이 안 되면 풀 의지조차 안 생겨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제공했어요. 모든 학생들은 매 식사 때마다 양식과 한식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양식을 먹은 애들은 동시에 한식을 먹을 수 있어 없어? 물론 양을 다 먹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한 번만 식사하는 걸로 전제를 합니다. 양식을 먹었다는 얘기는 한식을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전체 학생이 있을 때 먼저 여기까지 끊어놓고 전체 학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 전체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 딱 잘라서 60%가 한식을 먹었대요. 한식 먹은 애들 60%. 양식을 먹은 애들 40%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 중에 점심에 양식을 선택한 학생의 25%, 양식을 선택한 학생의 4분의 1 정도. 됐습니까? 이때는 저녁에도 양식을 골랐대요. 됐고, 그 다음 점심에 한식을 선택한 학생의 30%,
쟤보단 약간 크겠지? 여기에 30%가 있어요. 얘네는 저녁에도 한식을 택했다. 그럼 바꿔 얘기를 하면 여기에 있는 75%는 뭘 골랐다는 얘기예요? 한식을 골랐다는 얘기고 여기에 있는 70%의 학생은 양식을 골랐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 놓고 자 이거 조건부 확률입니다.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저녁에 뭐야? 양식을 선택한 학생일 때 이 학생의 점심에 한식을 선택했을 확률. 저녁에 양식을 선택한 애들이 얘네하고 얘네예요. 맞아요? 그럼 저녁에 양식을 선택한 학생 전체는 60%에 대한 70%. 몇 퍼센트가 될까요? 전체. 10분의 6 곱하기 10분의 7 하면 돼요. 그럼 100분의 42가 나오지. 요렇게 되는 거고. 여기 10분의 4 곱하기 4분의 1. 얘는 10분의 1 나오지.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 100분의 52가 나옵니다. 이해돼요? 이해됐어요? 그 중에 점심에도 한식을 선택했대. 얘잖아. 그치? 미안. 점심에 한식을 선택한 게 얘지. 네, 잘못 봤어요. 점심에도 한식 선택하고 저녁에는 양식을 선택한 애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100분의 52분의 100분의 42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됐어요? 저녁에 양식을 택한 전체 중에 점심에는 한식을 선택한 애들의 비율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52분의 42 이렇게 돼서 약분할 거 약분해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둘이 더하면 47 나온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네, 조건부 확률이 이래요.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잘만 파악하면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뒤로 가서 뭘 볼 거냐면 115페이지를 보세요. 115페이지에 1번. 하나의 주사위를 한 번만 던진다. 하나의 주사위를 한 번만 던져. 그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그 다음 6 이하의 자연수 M에 대하여 M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 되도록 하는 M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특출난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M 대신에 숫자를 넣어봐야 돼요. 자, 그럼 A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고, 그럼 이때 PA라는 애는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죠? M 값이 1이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1 하나밖에 없지. 1의 약수는 1 하나잖아. 그죠? 1. 요거의 경우의 수를 보면 1, 3, 5예요. 눈으로 보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쓴 겁니다. 처음 할 때부터 이렇게 써야지 하고 쓰진 않아요.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렇게 쓰는 게 그나마 눈에 잘 보겠다 라고 생각해서 선생님도 쓰는 거예요. 처음 풀 땐 이렇게 안 씁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하지. 그러니까 이런 연습들을 해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M이 2야. 그럼 1하고 2가 나올 것이고, M이 3이야. 1, 3 나오고, M이 4야. 1, 2, 4.
다음에 밑에다 하자. m값이 5이면 1하고 5가 될 거고 m이 6이다. 1, 2, 3, 6 이렇게 4개가 나와요. 됐죠? 자, 그럼 얘네들의 확률을 좀 볼게요. 자, m값이 1일 때 6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는데 이 전체가 B인 거예요, 그러면. 각각이 다 B가 되는 거고 m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P, B의 확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m이 1일 때는 확률이 6분의 1인 거고 2일 때는 3분의 1, 3일 때도 3분의 1, 4일 때는 2분의 1, 5일 때 3분의 1, 6일 때 3분의 2 이렇게 나와요.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서 이제 여기서 네. 교집합의 확률을 볼게요. 여기서 교집합의 확률 1하고 1 둘이 하나씩 들어있지. 그럼 교집합의 확률은 6분의 1 나와요.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인 거니까. 이해됐어요? 마찬가지 요거의 약수면서 홀수인 경우 뭐야? 1 하나. 마찬가지 1, 3 두 개네요. 두 개니까 3분의 1 나와요. 이해돼요? 얘랑 교집합의 개수를 보고 세는 거예요. 얘도 6분의 1, 여긴 1하고 두 개니까 3분의 1, 여기는 1하고 3 두 개니까 3분의 1 나온다. 맞아요? 교집합의 확률이 이렇다는 거야. 이제 여기서 확인할 건 PA와 PB를 곱했을 때 얘가 나오냐. 이걸 확인하면 돼요. 하얀색과 노란색 곱해서 빨간색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해보면 얘는 안 나와. 얘는 나와. 얘는 안 나와. 요거 안 나와. 얘는 안 나와. 요거 나와요. 됐어요? m이 얼마일 때? 2일 때랑 6일 때만 독립이고 나머지는 종속이다 라는 소리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남긴 했는데 일단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통계 나갈 거예요. 통계. 통계에서도 먼저 용어 정리부터 좀 할 겁니다. 보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보면 확률 분포라는 말이 있어요. 확률 분포. 분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숫자가 퍼져 있는 걸 상상하시면 돼요. 숫자가 퍼져 있는데 각각의 숫자들이 얼만큼씩 되어 있냐 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숫자들의 분포를 가지고 보는 건데 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키? 아니, 키 말고 뭐를 할까? 연속 말고 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사위를 던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 숫자들이 어떻게 분포가 돼 있냐 이거야. 예를 들면 1이라는 숫자는 몇 명, 2라는 숫자는 몇 명, 3이라는 숫자는 몇 명, 4라는 숫자는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1은 얼만큼, 2는 얼만큼, 3은 얼만큼 이렇게 했을 때 자, 얘를 잘 보면 1, 2, 3, 4, 5, 6의 확률이 다 똑같아요. 그치? 맞아요? 그럼 걔네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막대 그래프로 나타냈다고 볼게요. 1이라는 숫자가 이만큼이야. 2라는 숫자에도 별로 큰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확률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3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 4라는 숫자도 그렇고 5도 그렇고 6도 그래.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얘네를 이 점들을 대략적으로 이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해요. 확률 분포. 그럼 적당한 선에서 30대 우리나라 사람 30대의 평균 월급을 보자. 월급. 그러면 엄청 적게 받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렇게 많진 않을 거야. 적당량이 되면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월급이 엄청 많이 받아. 뭐 이제 돈 많이 받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쳐보자. 뭐 누구는 또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냥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요 안에 가장 많이 분포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200에서 300 사이야. 그런 사람이 가장 많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 밖으로 벗어나면 사람 숫자는 더 채울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비율이 그만큼 많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500 이상 500보다 더 버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밖에 해당이 안 돼. 그러면 비율이 많겠어요? 많진 않아요. 그치?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아. 자, 통계라는 건 이런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식선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대기업 회장의 아들 같은 경우야 뭐 1년에 몇억, 몇십억, 몇백억을 벌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고, 이 숫자들의 분포, 이만큼의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고 이거에 해당되는 숫자들이 몇 개나 있고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표시한 걸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해요. 그러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키라든가 아니면 월급이라든가 얘네들은 딱딱 끊어질까요? 끊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키가 정확하게 180인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들숨 날숨에도 키는 바뀌어요. 그치? 그렇게 따지면 정확하게 180인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만 179에서 181 사이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내 말 이해돼요? 걔네들에 대한 변수, 그다음에 혹은 뭐 예를 들면 수술을 한 횟수라고 해보자. 살면서 수술을 한 횟수. 한 번인 사람도 있을 거고 한 번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지? 2번, 3번, 4번인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3.5번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시술이라는 말을 따지지 마세요. 찝는 것과 째는 건 다르잖아요. 같은 거라고 보고 찢든 째든 어쨌든 뭔가 몸에다가 칼을 대거나 어떤 의사에 대한 조작이 있다. 그걸 다 수술이라고 감안을 하면 횟수라는 건 이 의사가 손을 몇 번 댔냐야. 맞아요? 걔네들은 딱딱 떨어집니다. 숫자가 1, 2, 3 이렇게 떨어져요. 1하고 2 사이에 다른 숫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 애들의 변수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떤 거는 확률 질량이라는 말을 쓰고 어떤 거는 확률 밀도라는 말을 쓰고,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냐 이산 확률 변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 단어들, 연속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 이항 분포,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마찬가지 표준 정규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러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지금 2번째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3번째인 사람도 있을 거고 개념을 뭐 몇 번 돌리는 사람도 있을 텐데, 특히나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용어부터 제대로 정리를 하고 문제에서 얘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갖다 대입을 하더라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일단 요거는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선생님 설명을 할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에는 네, 각자 자습하는 걸로 합시다. 모르는 건 바로 질문하셔도 돼요. 기원아, 그거 좀 꺼줄까?